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생 토크, 마음을 읽어주는 여자 마녀 양미정입니다.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언니 최리라입니다. 우리 마녀는 평소에 TV나 이런 거 책 보면서 잘 눈물 흘리는 편인가요? 아니요. 근데 이제 오늘 사연도 보면 좀 이제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고민이신 분의 사연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1살의 남자입니다. 최근 감정이 자주 북받치는 것이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. 항상 그래왔던 터라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.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물론 슬픈 상황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멋진 풍경만 봐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.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제가 남들보다 감성적이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요즘은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눈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됩니다. 환경 문제의 기사를 검토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다가도 울어버리고, 또 제가 자료와 기사를 많이 봐야 하는 직업인데 요즘에는 이런 일 때문에 방해가 되기는 해요. 이상한 건 실제 지인들의 아픔이나 슬픔에는 눈물이 나지 않고 독하리만큼 냉정합니다. 현실에서는 냉철하게 분석하려 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세상만사에 감정이입을 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있을까요? 또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애틋하게 바라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감정, 감성,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?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저의 사연 같아요. 저예요, 저. 뭐 보고 막 네. 지금 본인이 이런 우는 문제 때문에 좀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방해가 돼서 고민인 이제 사연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제어할 수 있게, 원인을 좀 먼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좀 강하게 또 좀 이성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회적인 좀 이제 가면으로 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모습으로 이제 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.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하죠. 사회적 가면이라고도 하고, 그렇게 보면서 내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솔루션을 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인가? 그런데 집에 와서 이 사회적 가면을 벗고 나면 오롯한 나의 모습으로 자연의 대광경을 보면서 경이로워서 눈물이 나오고, 그렇죠?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여쭤보시는 말들 중에는 제가 좀 이상한가요? 제가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? 뭐 이제 이렇게들 많이 질문하세요. 근데 이거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죠. 아닌 거죠. 이거는 아니에요. 맞아요.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사회적인 그런 이렇게 포지션을 너무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특히나 더 많이 이제 보이게 돼서 사회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, 올곧한 내 모습은 원래 이런 것들을 너무 감성이 풍부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지금 감정을 너무 과하게 표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또는 이렇게 과하게 표출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 보통 일기 쓰라고 그러거든요. 일기? 네, 감정 일기를 쓰라 그래요. 감정 일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를 적용을 좀 해보면 눈물이 났는데 어떤 기분이 들면서 어떤 감정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. 그런데 이 정도로 흘렀고요. 참을 수 없었어요. 또는 갑자기 막 나왔어요. 또는 참다가 이 정도 나왔어요 하는 그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일기를 쓰라 그래요. 그래서 그 일기들을 이렇게 보면 나란 사람이 이런 내용에 이런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이만큼 나는구나. 그럼 그 반대되는 감정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좀 눈물을 좀 멈춰야 할 때, 그러니까 사회적 감정을 좀 써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뭔가 눈물이 좀 내 감정 표현이 좀 방해가 될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눌러야 되겠구나. 이걸 알기 위해서 나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우는 데에는 즐거워서 우는 게 있고 슬퍼서 우는 게 있고 막 화가 나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화날 때만 눈물 나요. 이걸 스스로 알고 이거 자기 자신을 알고 이걸 좀 적절히 사용한다면 사실 이분이 느끼는 걸 조금은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? 사실 상대의 눈물이나 이게 웃음도 마찬가지. 저는
근데 이런 눈물이나 어떤 감정 표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막 울어요. 어떻게 왜 그래?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는 당황하는 거예요. 거지. 네. 상대의 눈물에 굉장히 그렇죠. 당황하는 거죠. 네. 근데 전 여기에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알려주고 싶잖아요. 막 어쩔 줄 몰라. 그냥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. 그러니까 너는 그럴 땐 이렇게 도와주면 돼 라고 얘기 주면 참 좋으련만 본인도 잘 몰라. 그리고 사실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자기가 어떤 기분이 들 때 이런 눈물이 나고 이런 걸 본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맞아. 자기 감정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감정 표현을 하고 있지?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?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지? 사실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울어서 불편한 이유가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도 아이들하고 긍정적인 건 굉장히 요즘은 잘 나누세요. 굉장히 기분 좋아, 막 맛있었어, 막 즐거웠어, 막 행복해, 막 사랑해, 막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나누시는데 이렇게 해서 화났어, 이래서 속상했어, 이래서 너무 안타까웠겠다, 이래서 억울했겠다 이런 것들은 잘 나누는 거를 어려워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받는 경험의 수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꺼내는 것 사실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감정을 수용받는 거가 우리나라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코칭할 때 거울 보고 자기 연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화이팅! 화이팅! 이거랑 정말 다르거든요.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이런 건 힘들었겠구나, 이런 건 너가 속상했겠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자기 연민을 하게 되면 사실 감정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내 모습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용받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표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. 맞아요. 그리고 네. 아까 말했던 뭐 감정 일기나 그쵸? 이렇게 내가 나를 연민해주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은 쌓이면 충분히 감정 표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일단은 이분의 사연은 사실 그냥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정 표현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잘 쓰고 계셨어요. 최근에 조금 더 그렇다면 요즘에 혹시 내가 다른 걸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점검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감정 표현 잘하시는 분은 멋지신 분이다.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나 이 감정 안 보이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내놓고 더 보여주고 더 쉐어하면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감정 표현을 하는 시간들을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 이제 감정 표현하는 사연들 좀 얘기해봤는데요. 우리 솔직하게 표현하는 우리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죠? 네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네. 안녕. 안녕.